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 정도로 시작하십니다. 자,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민간 국가로 이제 우리 한국이 등재가 되는 바람에 지금 오늘 정치권이 말이죠, 완전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우리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정책적인 이유, 특히 이제 핵 문제 때문에 그랬다, 이게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니다, 핵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이 너의 반미 정책 때문에 나타난 거야. 자, 이 얘기가 오늘 완전히 말하자면 뭐랄까요, 핵심 이유 중에 이제 하나로 거론이 됐는데, 지금 외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좀 이거 뭐 그대로 이유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외교부에서 이제 그 추미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미국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뭐냐? 미국의 이제 민감한 첨단 연구소라든가 연구소를 방문한다든가 전문가들하고 이제 협력 문제관에서 토의를 할 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보안안보 관련 규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걸 믿어야 되겠는데 하여튼 석연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민간국가 지정과 관련된 이 제일 큰 게 이제 뭐 때문에 이게 지정이 됐냐 이거거든요. 자,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예, 저는 뭐 그래도 저는 정책적인 문제가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는요, 지금 이재명이가 이제 체포설, 테러 위협에 시달려가지고 이 경찰들의 이 경호를 받고 있잖아요. 야, 이거 웃기는 거죠.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전혀 소스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첩보의 소스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전혀 근거가 없어. 어디서 나왔는지. 그래서 이제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이 본인의 페북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거 자작극인 것 같다. 그런 바람에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벌집 쑤신 듯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뭐니 해도 이제 헌재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그 당시 주심 재판이 강일원 변호사예요. 이 강일원 변호사가 이제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각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맨 먼저 그러면 말이죠. 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듯이 이제 민간 국가 문제가 이제 제일 그야말로 민감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한데요. 제가 핵심만 요걸 갖다가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면 이거 뭐 한 1시간 정도는 얘기해도 다 못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일타 강사식으로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안보와 관련해서도 제일 큰 이슈가 돼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게 발표가 들어갔느냐, 민간 국가에 1월 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1월 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1월 초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불똥이 떨어져 가지고 우선요, 지금 당장 인덕근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금 미국에 가서 이 에너지부하고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협상을 할 예정으로 있다. 왜? 지금 이게 1월 초에 들어갔는데요. 이 발효는 언제가 되느냐? 4월 15일부터 이제 효력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최종적으로 안 들어가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협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덕근 상무장관을 미국에 특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중에 우리 한국 대사관,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미국 대사관에는 뭐 대사관이 제일 큰 공간이니까 각 부처에서 나가 있는 이 외교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주미 대사, 그다음에 이제 경제 담당 공사, 그리고 이제 산업부에서 나와 있는 산자관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자원부 파견관, 요런 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준비 협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뭐냐? 이게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 사항인데 어떻게 2달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도 몰랐느냐? 외교부도 모르고 이 국가정보원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정보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대행도 없잖아요. 대행에 대행만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강에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이게 지금 이재명의 책임 노릇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나라를 갖다가 마비시키니까 마비시킨 나라를 정상화시키려고 계엄을 했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공백 현상이 이렇게 중요한, 특히 안보 영역에 있어서요. 아무리 챙겨도 지나침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유사한 이 안보 공백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생겼느냐? 그래서 외교부가 말이죠. 조금 전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공지를 냈어요. 언론에. 알고 보니까 에너지부 산하에 뭐 한 18개 이 민감한 연구소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소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고 출장 와서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할 때 그 관련 이 보안 규정이 있는데, 관련 보안 규정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출장 온 사람들이 대부분 보안 업무 규정을 지키지 않더라.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간국가 리스트에 올라갔으니까 이 나라 사람들 만날 때는 조심해, 이거 아닙니까? 한국 유의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건데, 바로 이제 보안 업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데, 참 그럴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뭔가 좀 저는 그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깨끗하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면 천옥현이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냐? 다른 진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이유냐? 그거는 이제 정책적 이유라고 봐요. 왜냐하면 민간 국가 리스트에 올라갈 때 대부분이 정책적 이유 때문에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무슨 정책적 이유냐? 첫째가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정책에 그 올라가는 나라들의 정책이 상호 충돌 소지가 있을 때, 즉 미국의 정책 방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나라가 있을 때 그 나라를 좀 요주의 국가에서 민간 국가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냐? 첫째는 이제 미국의 국가 안보, 그다음에 국제 안보에 해로운 그런 정책을 쓴다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핵 확산 문제에 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NPT 체제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요 5개 국가만 핵 국가로 인정하지 나머지는 절대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비확산 정책에 순응을 해야 돼요. 어떤 나라든지 간에. 한국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핵 비확산 미국의 체제를 갖다가 우리 한국이 흔들려고 한 거 아니냐? 요거를 제일 많이 지적해 왔어요. 좀 며칠간 이 전문가들도. 자, 그러면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야당에서 나오는 주장이 주장이 특히 강한 거죠. 아니, 윤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이거 핵무기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23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이 미국을 자극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 23년도 이후에 여러 차례 걸쳐서 윤 대통령이 전술핵을 벗어나서 이제 핵무장 가능성까지도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미국의 NPT 체제에 대한 도전.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핵무장을 하겠다 그래서 당시 카터가 이제 난리가 나갖고 주한미군 뺀다고 그러고 뭐 어마어마한 체제가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게 이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게 바로 이 핵 비확산 문제, 이런 정책적 문제도 미국을 거슬게 하면 민간 국가 리스트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외교부에서 공지한 게 뭐예요? 그런 게 하나도 아니야. 정책성 사항이 아니고 미국 에너지부의 보안안보 관련 규정을 안 지키지 않았어.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에 하나는 이제 정치권에서는 핵 문제를 많이 내놨지만은 이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즉 전문가, 이 부분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은 세종연구소에서 한반도 전략센터장을 하고 있는 정성장 박사가 있어요. 저도 잘 아는데 이 정성장 박사는 무슨 소리냐? 이 핵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렇게 해서 딱 그 고리를 자르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왜 그러냐? 요새 무슨 뭐 핵 문제가 갑자기 무슨 미국에 밥맛 떨어지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말이죠. 지금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아니 핵 문제가 뭐 핵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뭐 어제 오늘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 원인,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기본적으로 미국을 자극할 소지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정치권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이제 특히 이재명, 민주당, 그거 봐. 너희들 핵을 맺는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견제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건 왜냐면, 좀 이제 그 민주당 외교안보 정책을 본다면 우리 핵 갖는 거 절대적으로 싫어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 불안정, 지역 정세의 불안정인데 이게 이제 탄핵 정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굳이 이재명의 책임론을 딴다면 너희들이 탄핵을 한 걸 가지고 말이죠. 이거는 탄핵감도 아닌데 탄핵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난리를 쳐갖고 한반도 정세가 이제 불안하니까 이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문가들도요. 전문가들은 대부분이 핵 비확산 문제보다는 정세 불안정을 더 큰 이유로 보고 있어요. 제가 쫙 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경제 안보를 위협할 때, 이럴 때 이제 민간 국가 리스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테러 지원 문제. 예를 들어 북한, 이거 다 테러 지원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국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치권에서는 핵 문제,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핵 문제를 걸고 있고 우리 여권에서는 무슨 소리야? 핵 문제가 아니야. 너 미국 정책 완전히 반미잖아. 반미, 탈미, 그리고 종중, 종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이익에 반해. 미국의 정책 방향과 충돌하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만약에 접근하게 돼,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미리 리스트에 올려놨다. 이게 이제 우리 여권에서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도 여권에서 하는 얘기에 더 공감을 많이 해요. 제가 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 국가 그리고 기타 지정 국가로 돼 있어요. 민간 국가 앤드 기타 지정 국가로 돼 있는데 우리 한국은요, 엄격히 그러니까 민간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인데 이걸 통틀어서 그냥 민간 국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맹정하게 그 안에서 따지고 나면 민간 국가는 아니고 기타 지정국가로 돼 있어요. 기타 지정국가.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민간 국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기타 지정국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국가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은 저 안에 제일 약한,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 워치리스트에서 본다면 제일 좀 약한 이런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요 다섯 가지 이외에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체코 원전 때문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지적재산권 문제 가지고 이 법원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체코 원전과 관련된 웨스팅하우스와의 법률적인 법률 소송, 요것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대충 이제 민간 국가 문제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이 이재명 요 인간이야 뭐 당연히 여권의 그런 핵 문제 무장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뒤집어 씌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그러면 권영세는 뭐라고 했느냐? 권영세는 아니다. 너희들 친중 반미노선 때문에 그래. 이렇게 그게 제일 큰 원인이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이 권영세,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권영세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험을 주는 테러 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고, 이재명이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그래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이재명이 들어가 위반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은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면서 북한 지령을 받는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간 국가로 지적된 것이다. 혹시라도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이 민간 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 저도 뭐 아주 권영세 오래간만에 요 말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요 인간은 이제 반대로 이제 또 해석하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다. 그래서 여당 의원들의 핵무장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불신이 민간국가 지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래서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왔고, 이것이 결국 민간국가 지정으로 이어졌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를 쏘아 붙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이 반미 노선이 제일 중요하다. 예, 이 핵 문제는 뭐 조금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 민간국가 중에서 제일 아랫등급 기타 지정국가, 예, other designated country로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분류됐고, 요게, 그래서 그러면 현재의 한국과 미국 간에 이런 첨단 기술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줄 것이다. 그리고 영향 주지 않을 거야. 않게 할게. 이거 이제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겁니다. 미 정부의 공식 입장. 예.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임덕근 장관이 이제 빨리 가니까요. 예, 아무래도 미국 가서 이제 직접 만나서 내용을 들어보면 더 구체적인 그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요, 이 민간국가 지정은 80년대하고 90년대에도 민간 국가로 지정된 바 있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 과거에도 이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또 이제 이게 해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해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설과 쉽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하고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핵무기를 갖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강도가 지금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지금 대미 접촉 선을 갖다가 최대한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 그 다음에 동아일보, 이런 데서 중앙일보, 이런 데서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사설을 쓰고 있는데요. 비교적 동아일보를 빼고서는 동아일보도 뭐 그렇게 나쁘게 비판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도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미국에 구멍이 뚫린 것은 사실이다. 예, 그래서 이런 거 제대로 좀 사전에 대응할 수 있게 대미 외교를 좀 강화하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우리 민간국가 얘기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지금 오늘 이 테러 위협했다, 이거는 너 자작극이잖아, 이래가지고 완전히 민주당이 이제 벌집 수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예, 아니면 그냥 아니다고 말지 왜 충격받아? 웃기는 것들이에요, 이것들. 자,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요, 이게 자작극이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자작극.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 항소심 선거법, 이게 탄핵보다 더 빨리 나올 것이다. 이래저래 이재명이는 정말 큰일 나게 생겼다. 예, 큰일 나게 생겼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테러 위협을 부실해서 민주당 장외 투쟁에도 빠지고 있는 거, 이 점도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이재명이는 쑥 빠진 채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만 하루 9km 거리 행진, 야밤 장외 집회에 내보내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6일 항소심이 이재명에게 1심 유죄 판결을 유지,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3억 추징으로 민주당의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예, 이게 분명하죠, 실제로도.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2심 선고 후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 졸속대판을 일어나는 비판을 조금이라도 더 덜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3월 26일 이후에 탄핵 이 선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한덕수 총리 선고를 갖다가 빠르게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말이에요. 특히 자작극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최연희, 이 최연희가 야당 대표에게 실존한 극돈 테러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야말로 나경원 의원은 그 저주와 막말을 당장 멈추고 사과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참 누가 누구한테 책임지고 자제하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 넋 빠진 인간들 같으니라고.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지금 나경원 의원의 이제 그 민주당 문제점을 지적하는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권영세도 아까 얘기해 드렸고, 이제 나경원이도 얘기해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이 핵 문제도 이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정성장 연구센터 장인도 이분도 말이죠. 이분도 그렇게 지역 불안정성 때문에 민감 국가 리스트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역 불안정.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지역 불안정 요인을 거론하는 분은 또 됩니다. 조병재 전 국립외교연구원장도 이런 그 정세 불안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정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죠? 이재명이가 개판 치는 바람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국내 이 안보 사각지대의 발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외국적으로부터 좀 이렇게 비판을 받을 소지가 생기는 것은 바로 이재명의 대외 심리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금 이제 이 나경원 의원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나경원 입장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그 재판과 관련해가지고, 재판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한덕수 권한대항에 대한 재판을 좀 빨리 하라. 예. 자,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도 민감 리스트에 이제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탄핵 세력, 친중 친북 세력이 집권해 첨예한 미중 패권 정대 속에서 중국으로의 민감한 첨단 기술의 이전,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고, 한미동맹과 국제질서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해서 위기감을 반영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미국 조야에 확신을 시킨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이다. 예. 그래서 이 민주당 플러스 중국 때문에 한국이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 그리고 말이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복원을 통해서 4월 15일 미국의 민감 국가 리스트 발효 이전에 자정 조치가 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 이제 이재명의 탄핵 정치를 멈출 때가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대단히 고맙습니다.